Hi everyone! 대성마임의 고1 영어 아이린 쌤입니다. 우리 고1 친구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처음 본 시험이죠. 3월 학력평가 영어는 좀 어떠셨나요? 영어를 잘 본 친구도 있을 거고 못 본 친구도 당연히 있을 거고 90점 넘어서 1등급 받았다 이러면서 막 신난 친구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치? 여러분이랑 비슷한 케이스의 친구가 한 명이 있어서 얘를 좀 데려와 봤어요. 대성이와 함께 오답률 탑5 문항의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답률 탑5는 1, 2등급을 받는 친구들도 틀렸을 어려운 문항에 해당하니까요. 여러분도 지금 귀를 쫑긋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어려웠던 지문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바로 해설부터 들어가면 좀 힘들잖아. 그래서 퀵 리뷰를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모의고사 처음 보니까 생각보다 집중이 잘 안 되지. 왜? 점심을 먹고 봤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른 상태에서 보니까 식곤증과의 사투를 여러분이 하셨어야 했어요. 거기서 혹시 이겼니? 졌니? 자, 많은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있는 전사고에 다니는 제자들에게 들어온 제보인데요. 그날 하필이면 급식이 너무 맛있었대. 그래서 집중이 안 돼서 듣기를 틀렸다. 생각지도 못한 실수가 좀 있었다. 라는 피드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영어는 사실 70분이라는 긴 호흡 동안 여러분이 집중해서 영어를 계속 읽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연습해본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겨울방학 때 또는 중학교 내내 3년간 누적된 학습량이 충분했던 친구들은 이번 모의고사 좀 풀만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허를 찌르는 부분이 조금 있었죠. 세 번째 포인트는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이 조금 다르다는 거. 하나씩 다 선택지를 집어넣어보는 유형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뭐지 얘들아? 그치, 31부터 34, 빈칸 추론. 그리고 문장 삽입, 그치, 38, 39. 하나씩 막 집어 넣어보지 않았어? 근데 그거 넣어볼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 넣고 해석하고까지.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이미 들어서 뭔가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어 넣어봤을 거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면 사실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는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 고1 친구들은 아직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실력을 길러야 돼요. 순수한 영어 실력. 단어 많이 외우시고요. 독해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다양한 텍스트를 읽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해석에 막힘이 없도록 좀 어려운 문장들이 분명히 있잖아. 그런 문장들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구문 독해도 연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너무 빈칸을 어떻게 풀어? 순서는 이거야. 이렇게 풀이 방법, 스킬 여기에만 의존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영어의 중요성. 이걸 진짜 올해 고1 친구들 다 무조건 얘기해주고 싶어. 선생님은 매년 이렇게 분석하기 전에 고1 거 수업 준비하면서 항상 고3 거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도 학력평가 당일날 라이브로 대성와임의 고3 선생님들이 해설을 해주셨죠.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차피 고3으로 나아갈 거잖아. 영어가 그때 더 중요해. 절대평가인 과목이기 때문에 90점은 넘지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근데 고3이 됐을 때 영어의 그 90점의 벽은 어마어마합니다. 쌤 말을 잘 들어봐. 우리가 수능 당일이 되었어요. 수능 그 하루에 성적으로 대학을 간다고 쳐봅시다. 근데 내가 국영수 합을 만약에 5를 만들고 싶다고 칠게. 아니면 6을 만든다고 쳐볼게요. 국어 잘 봤어. 영어 잘 봤어. 국어, 수학 둘 다 잘 봤어요. 그럼 마지막 영어 남았지? 어떻게 해야 돼? 엄청 잘 봐야 돼. 부담감 맥스예요, 지금. 그쵸? 그리고 국어, 조금 안 됐어. 수학, 너무 어려웠어. 영어라도 잘 봐야 돼. 영어가 1 떠줘야 돼. 영어는 부담감 맥스인 과목입니다. 이 말씀을 하셔서 이거 우리 고1 얘기들한테 꼭 얘기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어가 절대평가라는 그 기점부터 영어는 이렇게 마지막 후방을 버티는 뭐랄까? 진짜 빌런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 수능에서 여러분 영어가 진짜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국어 잘 보고 그다음에 수학 잘 봤는데 영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꾸준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첫 시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을 못했을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쭉 미리 인지하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2년의 시간을 보내고 고3 올라가시면 잘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1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이걸 켜서 듣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자세가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소개할 문항은 반타작 문항이에요. 오답률 탑5 말고 탑10에 들었던 반타작 문항들이 있어. 친구가 2명이 있는데 둘 중 하나는 틀린 거야. 얘도 틀렸니? 모르겠어. 아무튼 좀 어려웠던 문항인데요. 소개를 먼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이거 무슨 유형이게? 문장 삽입. 31번은 빈칸 추론. 34번도
빈칸 추론. 그렇지. 37번은 혹시 뭔지 알까요? 순서 문제였고요. 40번은 요약문입니다. 이런 유형 5개도 혹시 여러분이 다 틀렸다면 진짜 반타작이 났다면 뭘 해야겠어? 다시 틀리지 않도록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겠죠. 시간이 부족해서인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았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내가 헷갈린 지점이 딱 정해져 있는지도 한번 봐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빈칸 추론 같은 거에서는 나 2번, 3번 헷갈렸는데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은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반타작 문항들 다음부터는 안 틀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꼭 봐주시라고 당부를 드리고요. 이어지는 문항은 오답률 탑5입니다. 얘들아, 준비물이 있어? 얼른 가져오세요. 시험지를 가져오세요. 여러분 지금 시험지를 가지고서 쌤이랑 가장 어려웠던 5지문을 다시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전체 꼼꼼하게 해석하면서 혹시 단어가 문제였다면 단어도 설명해 줄 거고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떻게 풀었어야 하는지 문제풀이 방법도 배워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쌤이랑 가장 정석적인 오답 노트를 쓸 거예요. 그래서 오답 정리를 위해서 노트 하나도 같이 준비해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항들은 오답률 탑5부터 역순으로 5, 4, 3, 2, 1 이렇게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시험지 가지고 바로 오답률 탑5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39번쯤 되면 이제 여러분이 허덕허덕해요. 그쵸?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얘가 그래서 10명 중에 6명이 틀렸던 문항이었고요. 오답률 탑5입니다. 39번은 문장 삽입이라는 유형인데요. 얘들아, 문장 삽입은 간단히 말하면 이거야. 교실이야 이거. 지금 이 한 지문이 교실인데 학생이 출석부에 5명이 있어요. 근데 그중 하나가 지금 쉬는 시간 끝났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걔를 잡아다가 다시 넣어야 돼. 다시 들어가, 제자리에 앉아 라고 넣어야 돼요. 이게 문장 삽입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이게 지금 교실로 비유를 했지만 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글이 쭉 흘러가야 되는데 어딘가 하나에 말이 안 되는데 이 앞뒤 연결 안 되지 않니? 앞뒤에 논리가 안 맞지 않아? 라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거기다가 정답을 쏙 집어넣으면 되는 유형이 바로 문장 삽입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할까? 전문적으로 어딘가 끊겼다. 단절 포인트를 찾는 게 관건이겠죠. 이러한 단절 지점을 찾는 힌트가 있어요. 그걸 단서라고 하거든. 그 단서를 연결어의 쓰임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대명사를 볼 수도 있고 어떤 지시의 표현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지시어. 이런 것들을 힌트를 삼아서 이거 잠깐만. 이 연결어랑 앞뒤 문장이 안 어울리는데? 이런 걸 느껴야 되고 이 대명사 앞 문장이 없는데?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되고 얘가 지시하는 바가 다른데? 이런 걸 통해서 이게 말이 안 되는구나. 이 두 개 사이에 뭔가가 들어가야 돼. 즉 아직 쉬는 시간 끝나고 안 들어온 얘를 집어넣어야 돼 라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문제풀이 방법 소개했고요. 쌤이 거두절미하고 바로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자, 먼저 방금 알려드린 단서가 어디 있는지 보겠습니다. 박스부터 읽어볼게요. 환경적인 요인들은 또한 이래. 그럼 또한부터가 이미 단서잖아. 그치? 환경적 요인이라고 했고 그것이 determine, 결정한대요. How the animal will respond. 어떻게 동물이 반응할지 during the treatment. 여기서 treatment니까 치료받는, 처치받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겠죠. 자, 그럼 일단 얘를 분석을 잘 했어야 돼. olso가 있으니까 또한이라고 했잖아. 근데 또한 앞뒤의 내용이 어때? 인과관계 느낌이 나? 그치? 얘가 환경이 이 트리트먼트에 대한 반응에 영향을 준다잖아. 그리고 얘 또한이래. 또한이래. 그럼 앞에 비슷한 말이 있었겠지. 그게 힌트였어. 잘 따라와야 돼. 쌤이 좋아하는 고양이가 나옵니다. 자, 볼게요. 요즘은 크게 보면 소재가 선천후천이거든. 쌤이 전부 다 해설하고 소재 특징도 알려줄게. 잘 따라오세요. No two animals are alike. 어떤 두 마리의 동물도 두 동물이 아예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 글의 주제문이에요. 야, 당연한 거 아니야, 얘들아? 이렇게 쌍둥이인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쌍둥이들. 일란성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완전 아이덴티컬 트윈이지만 다르잖아. 성격도 다르고, 그치?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동물이 아예 똑같은 건 없어요. 그럼 무섭지. 도플갱어잖아. 그치? Animal from the same litter. 여기서 리터 쓰레기라고 하시면 안 되고 단어를 줬어요. 동배에서 태어난 새끼들. 어미가 낳은 새끼가 같은 배에서 태어난 새끼들이야. 똑같은 배에서 태어난 동물들은 will display. 여기서는 전시하다가 아니라 보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 보이다. Some of the same feature. 똑같은 특징들을 보일 거예요. 약간의 어떤 특징이 비슷해. 뭐 생김새가 비슷한 거야. 눈이 엄청 크다든지 귀여운 고양이들. 고양이는 뽕두둥이가 좀 쬐끄맣다든지 뚱통하다든지 이런 특징이 있을 거야. 그리고 will not be exactly the same. 근데 완전히 서로가 똑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they may not respond. 반응 얘기 나왔잖아. respond in
entirely 완전히 란 뜻이야.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는 얘네가 반응하지 않을 거래요. 뭐 하는 동안? During a healing session. 치료를 받는 여기는 회기, 시간 정도가 세션이거든. 치료를 받는 시간 동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동물들이 선천적으로 다르다라는 얘기를 했네요. 그치? 어미가 똑같은데요. 얘네가 선천적으로 반응하는 게 다를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들어갈 게 있을까 없을까? 1번에는 없겠지. 왜? 얘네가 같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설명으로 선천적으로 같지 않다라고 나왔으니까. 그 다음 2번으로 가면 여기 이거 봐봐. 이런 걸 우리 연결어라고 해 얘들아. For example, for instance 둘 다 예시를 들어주는 거지? 그럼 이건 뭐에 대한 예시여야 돼? 선천적인 것에 대한 예시여야 돼. 가보자. A cat in a rescue center. 여기 어디 이게? 동물 보호소 같은 곳이죠. 동물 보호소에 있는 고양이는 will respond very differently. 매우 다르게 반응을 할 거예요. Than a cat within a domestic home. 가정에서 있는 환경. 가정에서 자라는 고양이와 반응이 다를 거래. 얘들아, 도메스틱이 원래 이게 선천적인 거고 레스큐 센터가 원래 선천적으로 태어났을 때부터 거기서 계속 살았었어요. 이건 지금 환경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환경 비교를 하고 있어요. 어미가 같다는 선천이고 지금 여기는 환경적으로 달라진 거야. 예시가 안 어울리는데 여기 강력한 의심 포인트입니다. 이어서 3번 가볼게요. In addition, 게다가 이것도 연결어예요. 연결어가 또 선천인지 후천인지 잘 따라오세요. Animals that experience healing for physical illness. 동물인데 뭘 경험하고 있어요? 신체적으로 어디를 다쳤어. 아파. 질병이 있어. 이걸로부터 치료를 경험하고 있는 동물. 얘가 주어야. 치료를 경험하고 있는 동물은 will react differently. 또 다르게 반응을 할 거래. Then those accepting healing for emotional confusion. 감정적으로 막 고양이들도 불안하거나 이러면 되게 예민해지거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동물들이랑 비교했을 때. 자, 그럼 이것도 선천적으로 어디가 아프진 않겠죠. 나중에 아프지 않을까? Physical illness, 그리고 나중에 어떤 정서적인 고통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대. 후천적인 얘기를 이어가고 있어서 in addition은 어디 들어갈 게 없어요. 그치? 앞에 말이랑 똑같은 얘기야. 그 다음에 4번 갈게요. With this in mind. 여기서 this가 뭘 가리킬까? 이게 바로 지시어입니다. 이 지시어가 앞서 언급한 걸 받는지 아닌지 보세요. 앞서 언급한 이 두 개의 예시에서 공통적으로 뭐야? 후천적인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염두에 둔 채로 every healing session, 모든 치유의 과정, 회기들은 need to be explored, 탐구가 되어져야 된다. 각각 다르게 봐야 돼. 그리고 각각의 healing treatment, 치료를 하는 치료 방법들, 치료법들은 should be adjusted, 맞추어져야 돼. 누구한테? suit the specific need, 구체적인 필요에 맞추어져야 돼요. 그 동물에. 자, 서로가 뭔가 다르다니까 다른 것을 염두에 둔 채로 맞춤해야 된다. 여기 4번도 연결이 되고 있죠.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염두에 둔 채로 힐링 세션을 설계해야 한다니까 들어갈 게 없어요. 마지막 5번까지 가보겠습니다. 가봐. You will learn as you go. 너는 여러분이 가는 대로 배울 수 있을 거야. Healing is a constant learning process. 치유라는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 학습하는 과정이에요. 선천적으로 타고나서 원래 알고 있는 과정이 아니라 앞으로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다. 여기까지 쭉 다 무슨 얘기게? 싹 다 후천 얘기입니다. 여러분, 후천과 선천 얘기는 언어학적으로도 중요하고요. 교육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해요. 얘들아, 여기서는 선천적인 게 먼저 나왔는데 그 뒤에 후천적으로도 고려할 사항이 많다라는 인과관계를 설명했어. 그래서 정답이 2번에 들어가야 하고요. 쌤이 아까 이 얘기를 했지, 얘들아. 선천과 후천은 소재로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아? 근데 교육학적으로 뭐가 더 좋냐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걸 바꿀 수 없어 라는 지문은 별로 안 좋고요. 보통은 이렇게 후천적인 요소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각 다른 개별적인 사람들을 좀 잘 교육해야 한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요 지문도 그런 케이스였지. 정답 위치는 2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문장 삽입에 오답률이 올라가는 지문의 특징, 문제의 특징은요. 정답이 좀 전반부에 배치되어 있을 때예요. 그럴 때 단절되는
구석을 잘 찾으셔야 하는데 이번에 근거가 됐었던 단절 포인트는 for instance의 예시가 바로 앞문장과 맞지 않았다라는 점. 이걸 힌트로 삼았으면 너무너무 잘한 거고 또 하나 여기 also가 인과관계를 보여주고 있었잖아. 그치? 또 하나의 인과관계였어. 환경적인 후천 요소 또한 반응에 영향을 준다. 그 얘기가 바로 앞에 있는 얘기를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근거로 삼아서 답을 내렸다면 아주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오답률 탑5 39번 해설 마무리할게요. 자, 이어서 오답률 탑4 요즘 어려운 문제로 아주 급부상하고 있는 30번 어휘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62%의 오답률을 보였는데요. 얘들아, 어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 문맥을 먼저 알아야 되죠. 왜? 문맥상 어휘의 쓰임을 찾아야 하니까. 그래서 문맥이라는 건 글의 주제를 찾는 거예요. 주제는 보통은 어디 있지? 두괄식, 미괄식이니까 맨 위에 있을 거야. 이게 포인트라는 거 염두에 둔 채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오세요. The rate of speed, 스피드의 비율, 스피드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지. 이것은 one is traveling. 여러분 여기서 one은 막연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여행하다가 아니라 그냥 이동하다 정도로 해석할게요. 이동하고 있는 그 속도는 will greatly 아주 크게 결정을 할 거래요. 능력을요. 자, 속도에 따라서 뭐가 결정된다? process detail. 세부 사항들을 처리하는 거. 어디에서? In the environment, 환경에서. 이게 이 글의 주제문이다. 속도가 세부 사항을 처리하냐 못하냐 이것에 영향을 준대. 핵심어 2개 챙겼어요. 무슨 말인지 예시 하나 들어볼까? 여러분도 막 급하게 막 늦어가지고 지각해가지고 뛰어갈 때는 여기 개나리가 있는지 벚꽃이 폈는지 안 보이잖아. 근데 느긋하게 가는 날은 어때요? 항상 옆에 되게 예쁜 풍경이 보이고 하늘도 예쁘고 이런 게 다 보이잖아. 이 속도에 따라서 주변의 그 디테일을 인지하냐 못하냐가 결정된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예요.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진화적인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의 감각은 적응을 했어요. 속도에. 그리고 at which 어떤 속도냐면 인간이 움직이는 속도예요. through space 공간을 통과해서 under their own power 그들의 힘으로 while walking 걸어 다닐 때. 그럼 걸어 다닐 때 막 급하게 가야 되니까 몸은 급한데 눈만 느리게 막 슬로우 모션 걸려있진 않잖아. 몸이 막 급하게 가니까 눈도 빠르게 빠릿빠릿하게 이렇게 시선을 바꾸겠죠? 이렇게 스피드가 적응이 되어 있다. 여기 1번 스피드에 대한 얘기니까 맞습니다. 2번 가볼게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distinguish detail. 세부사항을 파악하냐 못하냐 하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환경에서. 이것은 그러므로 이렇게 진화했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suited 맞추어져 있다. 2번도 괜찮지. 움직임에 맞추어져 있어요. at speed of perhaps 속도로 아마도 5 miles per hour 1시간에 5마일 정도 그리고 under 그 이하 정도만 인지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5마일이라는 거 그 반경 몇 킬로미터 이 정도를 눈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걸 너무 멀리 가는 순간 속도가 뭐 빨라지거나 느려지는 거에 따라서 시야가 좀 좁아질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잘 맞춰져 있다는 것도 글의 주제와 부합하는 문맥상 어휘에 쓰면 괜찮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The fastest user of the street. 우리 거리에서 가장 빠르게 걸어가고 있는 사용자, 거리의 사용자. motorist. 누구지? 자동차 타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그러므로 have a much more limited ability. 제한된 능력이 있을 거예요. 왜? 가장 빨리 가다 보니까 이걸 다 봐, 못 봐? 못 보겠지. 다 놓치겠죠? limited ability to process detail, 디테일을요. along the street, 거리에 있는. 그래서 이 모터리스트에 대한 부연 설명 좀 더 볼까요? simply has enough time, 충분한 시간과 능력이 있대. appreciate, 감상할, 이죠. 뭘? design detail. 이 설계되어진 디테일 요소들,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전부 다 볼 시간이 많아, 적어? 없겠죠. 자동차가 한 시속 100km를 슝 달려가. 안 보이겠지, 얘들아? 그래서 여기 3번이 틀린 어휘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나머지 것도 맞는지 그 다음 질문 이어서 가볼게요. 얘는 little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pedestrian travel, 반대 상황이니까 이제 천천히 가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의 근거가 또 앞에 있는 motorist의 3번 단어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어주겠죠. 보행자의 여정 수준으로 가는 사람들은 being much slower, 훨씬 더 느려요.
허락해 줍니다. 뭘요? 감상을요. 환경적인 디테일에 대해서요. 여기서 appreciation, thank you 그 감사가 아니라 주변을 감상하는 거야. 눈으로 직접 보고 느끼고 하는 거. 그걸 가능하게 해주겠지? 그리고 joggers and bicyclists. 조깅으로 막 뛰는 사람, 그리고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은 fall somewhere in between. 어딘가 아래 그 가운데에 있지 않을까요? 자동차 탄 사람이랑 걸어가는 사람이랑 그 사이에 속도가 지금 다 다르니까 딱 중간 정도입니다. polar opposite이라고 얘기했죠? 양극단의 딱 중간 정도일 거다. 그리고 내려가서 while they travel faster than pedestrian. 그들은 보행자보다는 빠르고 그들의 속도의 비율은 아마 ordinarily 가장 정상적으로 보통으로는 훨씬 더 느릴 거예요. 누구보다? typical motorist, 일반적인 자동차 타고 있는 사람보다는. 그쵸? 물론 자동차가 평소에 시속이 막 60km인데 자전거로 시속 60km 내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 그런 예외를 제외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훨씬 더 느릴 거야. 5번도 어휘의 쓰임이 문맥상 적절하죠. 자, 어떻게 푸는지 해설은 끝났습니다. 전반부에서 주제를 잘 잡으셨어야 되고요. 이걸 바탕으로 각각 선택지의 어휘의 쓰임을 판단하는 거였어요. 쌤이 아까 문제를 풀면서 하나 꿀팁을 줬었는데 여기 3번이 정답이었던 걸 혹시 놓쳤다면 쭉 읽다가 어색한 거 없는데 이렇게 놓치는 친구도 있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거든. 그때는 뒤에 있는 다른 문장까지 다 읽어보고 아 이게 그래서 틀렸네 라고 판단하는 것도 시험 당일에는 만약에 헷갈렸다면 그렇게라도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하나의 글이기 때문에 하나의 선택지를 틀리게 만들었다면 그 선택지에 대한 다른 힌트들이 다른 문장들이라는 거. 알겠지? 이게 바로 어휘 문제 푸는 방법이라는 것까지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벌써 탑 3 딱 중반부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얘는 21번 함축음이 출연이었는데요. 탑 3, 4가 사실 큰 비율 차이도 없이 둘 다 좀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21번 유형 소개 간단하게 할게요. 일단 밑줄이 있어. 이 밑줄 친 게 이렇게 길어질 경우 특히나 긴장해야겠지. 어디까지 밑줄인지를 잘 봐야 되더라? 여기까지가 밑줄이야. push 했고 animal sense를 여기 안으로 집어넣는 거래. 어디에? bucket. 이거 뭐야 얘들아? 양동이잖아. 여기서 양동이라고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식의 양동이가 뭘까?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어딘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은 얘들아 중요한 내용을 꼬깃꼬깃 압축해서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그걸 주제 찾기로 풀어서 풀면 아주 쉽게 풀립니다. 왜 양동이에 꼬깃꼬깃 집어넣었다고 했는지를 보시면 함축된 의미가 풀려질 거예요. 한번 쌤이랑 읽어볼게요. 첫 문장부터 봅시다. Consider, 한번 우리 생각해보자. Seemingly simple question. 겉보기에는 엄청 단순한 질문이야. How many senses are there? 우리 감각이 몇 개니? 그러면 우리 보통 오감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쵸? 5개의 감각이 있다. 근데요, 2470년 전에 그때경에 우리 아리스토텔레스 이분께서 wrote that 이렇게 썼습니다. There are 5개라고 말했어요. 그럼 그런가 보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인간은 5개가 있는가 보다 라고 할 수 있죠. In both human and animal. 인간이랑 동물 둘 다 있대요. 그 5개 한번 짚어볼까요? 눈부터 sight, 시각, hearing, 청각, smell, 후각, taste, 미각, 그리고 feel, 터치로 할 수 있는 거, 촉각까지 5개가 있는 거 맞지? 혹시 다른 거 또 있어, 얘들아? 있을 수 있어. 근데 일단 이 5개가 아리스토텔레스가 명명한 오감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However, 아이고 뭔가 뒤집혔어. 그럼 실제로 오감이라고 할까 안 할까? 안 하겠지. 여기서부터 주제가 바뀝니다. 이제 피오나 맥퍼슨이라는 다른 철학가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그분에 따르면 여러분 이런 거 긴장해야 돼? 이렇게 고유명사로 대문자로 이름이 딱 나왔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일반인이 아니야. 뭐 하시는 분이야? 철학하시는 분이야. 이런 전문가가 등장했다면 이 문장에 무게가 실릴 거예요. 중요한 문장이라는 거지. 강조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한 거야. 오케이? 이분에 따르면 reasons to doubt it. 이것을 의심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건데요. 맞다고 의심하는 거야? 틀렸다고 의심하는 거야? 이거 사실이 아닐 거야 라고 한번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문장입니다. 여기 잘 봐. 그럼 의심 안에 오감이 아니라 더 있을 수 있대요. 가보자. For a start, 시작점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miss, 놓쳤어요. 몇 가지를 인간에서요. 우리 여러분 직감이란 것도 있잖아. 한번 가볼까? Perception of your own body. 여러분의 몸 자체에서 느끼는 인식이요. 감각이요. Which is different from touch and the sense of balance. 이것은 터치랑은 다르고요. 균형 감각이랑은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균형 감각이랑은 달라요. Which has linked to both touch and vision. 이 균형 감각이랑 시각이랑 같이 묶여져 있는 거잖아. 얘들아 알지? 우리 발이 닿아 있어야 균형 잡히죠? 근데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랑 균형 감각이랑 다르면 쓰러질 수 있잖아.
그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요. 이거랑 다른 뭔가가 더 있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시로 동물을 또 들었어요. 왜?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이랑 동물 둘 다 오감밖에 없다고 했거든. 동물에 대한 예시 볼 거야. 많은 동물들은요, have senses that are even harder to categorize. 분류하기 어려운 그런 감각이 있어요. 우리 막 지진 나기 전에 쥐떼들 다 몰려가고 뭔지 알지? 그쵸? 그다음에 천둥번개 치기 전에 갑자기 뭔가 소란스러워지는 새떼들 막 날아가고 이런 것들을 걔네 어떻게 느끼는 거야? 얘네가 지금 이미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느끼고 대피를 먼저 하잖아. 이런 것들 분류하기 어려운 그러한 동물들만 느끼는 감각이 또 있다는 거지. 많은 vertebrate, 얘는 기출 단어로 많이 나왔거든. 근데 고1이라서 첫 시험이라 각주를 줬어요. vertebrate, 암기가 되어 있으면 너무 좋을 단어 척추동물입니다. 척추동물, 많은 척추동물들은 have a different sense system, 각각 다른 감각 체계를 갖고 있어요. for detecting odor, 향기를 감지하는. 여러분 토끼들 있잖아요. 토끼는 코가 우리는 보통 위로만 찡긋찡긋 할 수 있잖아. 근데 코는 토끼가 옆으로도 코가 움직인대. 그래서 걔네는 이 후각, 냄새를 맡는데 아주 특화되어 있는 거지. 그리고 some snake, 우리 이제 누구 얘기? 뱀 얘기 가보도록 합시다. 몇몇 파충류, 뱀은 detect body heat, 몸의 열을 감지할 수 있어요. 먹잇감의 열을. 얘가 멀리서도 제가 뜨겁군 차갑군 이런 걸 이미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예시가 tell us,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Sense cannot be clearly divided into a limited number of specific kind. 아, 진짜 제일 중요한 문장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걸 말해준대. 얘들아, 큰 따옴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밑줄 쳐. 이게 이 글의 주제문 활용 점정 찍었습니다. 감각이라는 건 분명하게 어떤 제한된, 국한된 종류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divided, 나누어질 수 없다. 왜? 미묘하게 설명 못하는 거. 어딘가 그 gray area라고 하죠. 분명하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눠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누가 말했냐면 맥퍼슨이라는 철학자가 말했습니다. In the Sense라는 책에서요. Instead of trying to, 그러면 instead, 하지 말래요. 이거 대신해라고 했어요. 뭐 하는 거 대신에? 동물의 그런 감각, 인간을 포함한 이 모든 동물의 감각을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던 그 양동이 딱 5개밖에 없다. 여기에 집어넣는 것 대신에,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는 것 대신에 We should study them for what they are. 우리는 그냥 공부해야 돼요. 그들이 있는 그 자체로. 됐어? 끝. 이 글에 그러면 주제가 뭐야, 얘들아? 감각이 딱 5개로 분류될 수 있다, 없다? 그러기에 좀 애매하다. 너무 이걸 딱 5개라고 한정 지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버킷은 뭐였지? 딱 국한시키는 거. 5개밖에 없다고 하는 거. 이렇게 밀어넣는다. 푸시부터 버킷까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답 찾으러 가볼 거예요. 1번부터 보자. Sort various animal senses into fixed category. 다양한 동물의 감각을 고정된 범주로 집어 넣어버리는 거. 여기서 sort는 분류를 범주화하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의 범주로 집어 넣는 거. 이거네. 맞지, 얘들아? 정답 1번이었어요. 자, 2번 어디가 틀렸는지 볼게요. Keep a balanced view to understand real sense. 우리 어떤 진정한 감각이라는 거 정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빠이빠이. 그리고 이걸 밸런스, 균형 잡힌 관점 얘기도 하지 않았지? 3번 의심해보래요. Traditional way. 여기까지 나쁘지 않아? 그치? Of dividing all senses. 모든 감각들을 나누는 방법을, 전통적인 방법을 의심해보아라. 이건 이 글의 주제야, 얘들아. 밑줄 위치 때문에 잘 보라고 했지. 밑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푸쉬하는 것 대신이라고 했잖아. 즉, 하지 말아야 될 것. 주제의 반대가 이 밑줄의 위치였어요. 그래서 얘는 너무 아름답지, 얘들아? 얘가 아니야, 그치만. 주제에 대한 반대를 집어넣었어야 하니까. 그 다음은 4번 ignore, 무시해버려라. 교훈을 on senses from Aristotle.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감각에 대한 교훈을 다 잊어버려라? 아니죠. 그리고 5번 Analyze more animals to find real sense. 더 많은 동물을 분석해라. 진정한 감각을 찾기 위해서. 이것도 어디 가신 거예요? 정말 틀렸습니다. 됐지, 얘들아? 요 문제가 왜 5단열 탑 3였을까? 왜 탑 3였을까요? 바로 instead of 뒤에 들어가서예요. 여러분이 instead of가 아니라 만약에 이 자리가 빈칸이었다면 주제를 그냥 찾아서 바로 빈칸이라 함축음이 밑줄이었다면 바로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전체 글의 주제와 반대되는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웠지. 그래서 뭐 하라고 했어? 밑줄 의미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밑줄이 서져 있는지 잘 보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해설은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오답률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67%의 오답률을 보이는데요. 42번 어휘예요. 여러분 일지문 이문학이라고 하는 41, 42는 문단이 2개일 때도 있고 1개일 때도 있는데
두 개일 때 원래 조금 더 어렵다고 많이 느끼거든요. 근데 얘는 한 개짜리였는데 여러분이 많이 틀렸어요. 어디가 어려웠을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글의 전반적인 내용은요. 인사하기 문화가 어색해지는 지점이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의례적인 나라가 있고 뭘 그런 거 가지고 감사하다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도 있을 수 있거든. 그래서 여기 예시로 백인 사회가 예시로 주어졌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Norms are everywhere. 규범. 이란 단어지. 규범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Defining what is normal. 이 norm이라는 건 뭐가 정상적인지를 규정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guiding our interpretation. 우리의 해석을 이끌어줘요. 어디에 대한 해석을? 사회적인 삶에 대한 해석. 아, 저게 맞는 거구나 라는 거. At every turn. 매번 순서가 올 때마다. As a simple example. 하나의 예시로서 There is a norm in Anglo society. 여기서 앵글로는 앵글로색슨족을 의미하는 단어라서 보통은 백인 사회를 얘기합니다. 백인 사회에서 to say thank you. Thank you라고 말하는 거 낯선 사람에게 who have just done something to help 도움을 준 누군가에게 도움을 이미 준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거 예를 들어서 문을 잡아줬다든지 문을 이렇게 열어줬다든지 아니면 point out that you were just dropped something 뭐 떨어지셨네요 라고 말을 해준다든지 굳이 이런 걸 말해주는 거 되게 고맙잖아 or give you direction 어떤 방향을 알려준다든지 어디로 가는 건가요? 라는 질문했을 때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라고 안내해주는 것들 당연히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거겠죠. There is no law that forces you to say thank you.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법률화된 건 아닌가 봐요. 여러분이 고맙다고 말하라고 굳이 강요할 만한 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1번 어색한 거 전혀 없으니 넘기시면 됩니다. 그 다음 but 그런데 이런 거 긴장하면서 읽어야겠죠? If people don't say thank you. 봐봐야 돼 얘들아. 굳이 이렇게 말하는 거 하지 않아도 돼. 의무는 아니거든. 근데 고맙다고 말을 안 해버려. 이러한 케이스들에서 it is marked. 이건 되게 특이한 거야. 표시가 되어질 만하다라는 뜻이에요. 마크.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지. 너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당연시 버리면 제가 이런 거 우리 전문적으로 없애?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인사를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People expect 기대하고 있어요. That you will say it, thank you라고 말할 것을. 그리고 you become responsible. 여러분은 책임이 있어요. 호의를 먼저 베풀었으면 고맙다고 인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 B, failing to say 실패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야. 말하지 않는 걸 얘기해요. will be both surprising and worthy of criticism. 놀라움을 줄 수 있고요. 아니면 비난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 뭔 소리야? 비난받아도 싸다라는 거지. 약간 안 좋게 보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Not knowing the norm of another community. 다른 지역사회, 다른 커뮤니티의 규범을 모르는 것은 얘들아 모르는 것이라고 했어. 이것은 central problem. 중심적인 문제야? 아니면 주변부에 별로 안 중요한 문제야? 엄청 중요한 문제지. 그 문화에서만 그 인사가 통하는 거니까 센트럴까지 괜찮습니다. Cross-cultural communication, 교차 문화 간의 소통에서 즉 미국에서 온 사람이랑 한국에서 온 사람이랑 서로 인사하는 문화가 다르면 쟤 왜 나한테 고맙다고 안 하지? 라고 서운할 수도 있고 야 왜 저런 거 가지고 고맙다고 하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잘 인지하고 있는 게 바로 norm, 규범이에요. 그 사회를 잘 이해하고 있는 거. To continue the thank you, 이 thank you 예시를 좀 더 이어가자면 even though another culture, 비록 다른 문화가 may have an expression,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that appear translatable, 이렇게 번역할 만한 many don't,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다른 그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there may be different similar norm, 아마 서로 다른 비슷한 규범이 있을 수 있어요. for its usage, 이것의 사용에 대해서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Such that, 다음과 같은 You should say thank you only when the cost 너가 오직 이럴 때만 The cost someone has caused 다른 사람이 너에게 되게 희생 다른 사람이 희생을 베푼 거야. 이게 상당할 때만 고맙다고 말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문 이렇게 잡아줬을 때 감사합니다 라는 문화가 자리 잡은 지 오래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오래 안 됐어요. 왜냐면 문을 잡아준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해외에 나가면 문을 이제 무조건 다 잡아줘요. 뒤에 사람이 올 때까지. 여러분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게 매너예요. 이게 문화마다 다르기 때문에
엄청 이렇게 뭔가 거창한 걸 쓸 때만 thank you 라고 말하는 문화도 있고 그렇지 않은 문화도 있다라는 걸 소개하는 게 지금 후반부입니다. 문화마다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넘겨서 다음 페이지로 가볼 텐데 마지막 이를 판단하러 가볼 거예요. In such case, 그런 경우에 거창한 것에만 인사하는 경우에는 it would sound ridiculous. 아니 저런 사소한 거에 왜 고맙다고 하지?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다는 거지. Unexpected, 예측하지 못했고 놀랍고 그리고 이걸 또 비난할 수 있어요. 왜 저런 걸 가지고 일부러 저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If you were to thank someone,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로 고맙다고 말하고 싶으면 for something so minor, 여기서 minor 맞아? 왜? 별것도 아닌 거니까 거창한 것일 때만 인사하는 문화에서는 작은 것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싶을 때는 holding as a door 이런 것들 문을 열어주는 거 이런 것일 때는 여러분이 오히려 이상하게 들려서 심한 경우에는 이걸 또 비판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단어가 제대로 쓰여 있는데 틀린 단어는 바로 D였어요. 어디가 틀렸게? 넘겨서 볼까요? 여기 봐봐. similar가 아니라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전환하는 지점이었잖아. 그치? 여기서는 사소한 것에 라고 생각되는 문자와 주기에 감사를 표하는 문화. 두 번째는 아주 거창한 어떤 도움을 줬을 때 상대가 막 희생을 하고서라도 도움을 줬을 때 감사를 표현하는 문화였으니까 different로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웠던 긴 호흡의 장문 42번 어휘 문제까지 피드백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1위 빈칸 추론 가볼게요. 32번 어려웠고 나머지 31번, 34도 한 번씩 봐줘야 돼. 먼저 빈칸 추론 풀이 방법을 쌤 소개할 테니까요. 이거 그대로 한번 풀어보세요. 빈칸이 이렇게 단어일 때는 핵심 소재일 수 있어요. 선택지가 전부 다 단어네? 그럼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소재가 뭐지? 생각해야 돼. 그럼 소재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명사일 거잖아. 그 명사를 길게 문장으로 뽑아놨을 거야. 그 문장을 압축할 줄 알아야 돼요. 빈칸 추론은요. 쓸데없는 데에 뚫지 않는다. 이게 제1원칙이야. 제일 중요 정보를 찾을 거야. 그럼 핵심 소재는 길게 풀어준 것을 압축한 거기 때문에 오히려 찾기가 살짝 더 쉬울 수 있거든요. 선택지의 어휘가 너무 어렵지 않으면 훨씬 더 찾기 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서 전체 글에서 가장 중요 정보가 뭐길래 이렇게 압축했는지를 찾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유명한 CEO들 이 인터뷰한 거 찾아보니? 쌤은 가끔씩 찾아보거든. 거기 인터뷰에서 항상 이런 얘기 나오지. CEO들이 나는 반대하는 거 찬성한다. 우리 회사에 태클 거는 사람 나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나는 헤이러들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왜 그래야 돼 얘들아? 내가 막 좋다고만 생각하고 네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조직에 치명적인 결점이 있는데 그걸 눈치 못 챌 수도 있잖아. 자꾸 이거 틀렸는데요? 이거 이상한데요? 라고 누군가가 지적을 해주면 점점점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서 좋게 나아갈 수 있잖아. 그런 리더들이 많다라는 게 전반부예요. 어떠한 존경받을 만한 리더도요. 이렇게 말은 안 할 겁니다. 그럼 이 말 다 아닌 거지. I make it a point. 나는 반드시 뭐뭐하다 라는 표현이었죠. 이거 해설지에 있습니다. Discourage my step. 나의 스태프를 낙담시켜요. 뭘로부터? 목소리 내는 걸로부터. 그러니까 너 말하지 마. 이렇게 하는 일도 없지? 그치? 그리고 I maintain a culture. 문화를 유지할 거래요. Prevent disagreeing viewpoint. 방해하는 관점을 막아버려. 입막음을 딱 해버려. 그런 문화 장려해? 안 한다. From ever getting aired. 이 표현 조금 뭔 소린가 했을 것 같은데 여러분 공기 중에 그냥 떠돌아다니게 하는 거예요. 그 표현이 되게끔 하는 거지. 퍼지게끔 정보가 퍼지게끔 하는 것을 막는다. 나는 그렇게 할 겁니다. 라는 리더 있어 없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치? 그런 리더는 없다. 부정이고요. 전체 부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반대를 장려한 리더가 훨씬 더 많을 거다. 이게 포인트예요. If anything, 이 표현도 많이 올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뭔가가 있다면 이란 표현을 압축한 건데 얘가 연결어처럼 오히려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오히려 차라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rather 혹시 알까? rather, 오히려. 요게 기출에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오히려 대부분의 보스들은 이렇게 안 할 거고 even say that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pro, 여기서 pro는 어딘가로 지향적인 거야. 좋아한다 라는 뜻이에요. pro-decent, 이 단어도 모르지? disagree의 고급 버전이에요. disagree의 고급 버전, 반대. 나는 반대를 좋아한다, 반대를 선호한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This idea can be found throughout the series of conversation. 많은 대화에서 도처에서 발견될 수 있어요. With corporate, university, and non-profit leaders. 어떤 회사의 수장이든 대학교의 총장님이든 아니면 비영리 단체의 리더이든 어딘가에서는 전부 다 발견이 됩니다. 이게 published weekly in business section of newspaper. 뉴스페이퍼의 어떤 기업 경영
그 귀퉁이, 기업 경영 섹션에 글이 실려져 있을 거고 그 글에서 어딘가에든 이 사람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 중에 이렇게 나는 반대를 사랑한다, 반대하는 거 좋다 라는 표현이 들어있대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In the interview, 그리고 그 인터뷰에서 the featured leader, 인터뷰에서 다루어진 이란 뜻이야. 인터뷰 안에서 다루어진 리더, 자기가 특집 기사로 대서특필이 된 사람이셔. 이 리더는 질문을 받을 거예요. About their management technique, 그들의 경영 기술에 대해서요. 그리고 regularly, 되게 규칙적으로 claim, 주장할 겁니다. To continually encourage, 나는 계속해서 오히려 이렇게 누르지 않고 나는 장려한다. 얘들아, 뭘 장려해? 뭘? 반대하는 목소리 제발 내. 반대해도 괜찮아. 이거지. 핵심 찾았어요. 그리고 쭉 더 읽어보겠습니다. From more junior staff, 더 연차가 낮은 그런 직원들로부터 이런 반대의 목소리를 오히려 장려한다. 너무 쉽잖아. 그 다음 볼게요. As both Whitman remarked in one of this conversation, 이 대화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I want us to listen to these dissenters. 나는 이런 반대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는 걸 배우기를 원해. 듣기를 원해. Because they may intend to tell you.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의도할 거거든. Why we can't do something. 왜 우리가 하면 안 되는지. 보통 하지 마세요라고 반대하는 거니까 왜 하면 안 되는지 이유를 알려줄 거거든. But if you listen hard, 여러분이 열심히 들으면, 열심히 들었을 때 what they are really telling you, 그들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중인 바로 그것이 is what you must do.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일 거야. To get something done. 뭔가를 행해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자, 이렇게 가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방해하는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 이야기를 잘 귀담아 들으면 잘못되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길로 갈 수 있다라고 끝났잖아. 그래서 누구의 목소리를? 반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선택지 한번 보러 가볼까요? 1번. 얘들아 1번 뭐래? Unconditional loyalty. 여러분 unconditional이 뭐예요? 조건 없는 이죠? loyalty는 뭐예요? 충성심. 무조건 충성하고 다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아니지. 1번 탈락. 두 번째 positive attitude. 약간 긍정적이면 다 좋아 이럴 수 있잖아. 그거 안 되지. 약간 냉소적으로 저거 잘못되지 않았나요? 이렇게 냉철하게 지적할 수 있어야 돼. 세 번째, internal protest. 내부적인 저항이 있대요. 여러분 내부에 저항이 있다는 게 뭐야? 순응하는 거야? 저항하는 거야? 저항하는 거지. 순응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거네. 그래서 정답이 3번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4번. competitive atmosphere. 경쟁적인 환경. 그 내부에 분열 났어? 우리 싸움 나는 문제가 아니라 맞다? 틀렸다. 동의한다. 반대한다. 이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경쟁 탈락. outstanding performance. 특출난 수행 탈락. 오케이? 크게 어려운 단어는 없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정도 수준의 선택지가 처리가 안 됐다면 어휘를 열심히 암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답은 우리 internal protest 체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답률 탑 1까지 쌤이랑 전부 다 확인해 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정리할 시간. 얘들아, 이제 1등급 받으려면 뭐 해야 될 것 같아? 오늘처럼 오답노트를 계속 잘 쓰면 무조건 1등급 받을 수 있어요. 끝까지 들은 친구들은 무조건 다 1등급 나올 겁니다. 그중에 우리 고1 친구들은 단어 암기를 좀 꾸준히 해주세요. 근데 꾸준히 암기하기가 솔직히 힘들잖아. 그래서 학교 내신 범위에 들어가는 단어가 있다면 그걸 정말 열심히 외우는 거야. 그때 말고는 공부를 잘 안 해, 니네가. 체육대회, 축제 이때 공부 잘 안 해. 그래서 내신 대비하는 기간 동안 있죠. 한 5, 6주 공부할 거야. 그때 범위에 해당하는 거 진짜 열심히 외우는데 여기서 열심히 한다는 건 뭐냐면 단어를 정말 더 확장시켜서 외우는 거예요. 동의어까지, 반의어까지. 그리고 해석도 진짜 정확하게 한번 해보고 문법도 끝까지 한번 파고 들어보고 서술형 외울 거 외워보고 이게 영어를 공부하는 가장 정석이거든? 여러분 고1일 때 하는 이 되게 하기 싫은 영어 암기식 이게요. 나중에 고3 갔을 때 그래도 내신 대비 하길 잘했다. 내가 고1일 때 했던 그 짬바로 버틴다. 이런 얘기를 꼭 하게 돼. 그래서 고3 때 고생하지 않으려면 지금 해야 돼. 알겠지? 고1 친구들 첫 내신 무조건 잘 볼 수 있도록 만약에 학력평가 이게 들어간다면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했으니까요. 플래시업이라는 분석 강좌에서 도움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구문 독해, 유형 독해 연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전략 없는 친구들 진짜 막 5등급 나왔어요. 쌤. 절대평가인데 진짜 4등급 이하예요. 이런 친구들은 아직 구문 독해도 정확히 안 될 거야. 문장이 정확한 해석을 끊는 기준이 없을 것 같아. 그래서 구문 독해 연습해줘야 되고 여기서 좀
괜찮다. 2등급 이상으로 올라왔다. 그러면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게 효율적인지 알면 좋잖아. 그래서 유형별 독해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크업이라는 독해 강좌가 있으니까요. 혹시 필요한 친구는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인사할 시간입니다. 선생님은 3월 학력평가 지금 분석을 해서 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첫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하루 종일 보느라고 진짜 고생했어. 다음 시험은 무조건 더 잘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쌤은 또 6월 해설 강의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바이바이.